수비자 이제 수비자. 아 이걸 대충 가야겠다 이걸. 자, 이제 다시 하고. 자, 이번엔 32로 갑니다. 32에 우리 책은 EBS 연계가 좀 많고 한 수는 EBS 연계되지 않은 거 거기에 좀 초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시고 실린 거 봤더니 오장환의 신생의 노래라고 실려 있네요. 오장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시험에 아니 그건 오장춘이고 새끼야. 저는 저 다닐 때는 오장환 씨를 본 적이 없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오장환 씨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월북했거든요. 그래서 30년대 천재 시인이라고 칭호를 들었어요. 그래서 유치한과 함께 생명파였어요. 그런데 월북합니다. 52년도에 월북해요. 그래서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막 나오기 시작하네. 그 다음 그 오장환은 요즘 뭐 시인전도 열고 막 하더라고요. 월북했는데 시인은 시는 남아있지 이 새끼야. 시까지 갖고 들어가냐? 돈이 어디로? 그 오장환을 기리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원래는 신생의 노래라고 써 있잖아, 그죠? 근데 산엽의 노래라고 이게 시집에 실려 있던 얘기였어요. 어쨌든 그거 이따 하고. 그럼 EBS 연계된 건 누구냐 봤더니 뒤에 최승호가 연결됐습니다. 최승호. 내 영혼의 복가시나무 나왔잖아. 최승호는 어디가 연결되냐면 그거부터 점검해 볼게요. 자, 요 작품은 EBS 실전 2까지 갑니다. 거의 끝에네. 실전이 맨 끝입니다. 그래서 317쪽입니다. 317쪽 점검을 해볼게요. 317쪽. 얘에서 초점을 둔 건, EBS에서 초점을 둔 건 뭐냐. 여기서 초점을 둔 건 두 작품이 묶여 있는데요. 모두 다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최승호가 나왔을 때니까 당연히 언제냐면 1970년대, 80년대거든요. 일전에 한번 얘기했죠. 최승호의 딸이 한번 다녔었다고요. 최승호가 다녔었다고 얘기했지? 네. 했잖아. 그 최승호가 저기 딸이 고1 때 자퇴하고 어디 들어왔다고. 그죠? 그래서 건대 뭐진가? 논술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갔어요. 수시로 갔어요. 근데 정영인 뭔데 있어요. 그래서 헤비메탈 그룹 뭐 어쩌고 했잖아 내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올 거냐면 요거를 초점을 둬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1970, 80년대니까 자본주의적 질서가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야 라는 생각들이 있겠죠. 자본주의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문명의 편리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거에서 몸은 편한데 뭐가 없냐면 이 정신적인 갈증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은 분명히 편하고요. 괜찮은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슬쩍 들려요. 그게 뭐냐? 바로 나는 살아있다라는 어떤 생명력과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위안을 얻고자 썼던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포인트는 뭐냐면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것 같대요. 그래서 뭐가 생명력 있는 삶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맨날 학원집 가끔 가다 학교 가서 자고 이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뭐 살아있는 듯한 건 느낌이 안 나지 않냐? 됐어. 대답하지 마. 자, 됐어. 이미 마음 상했어. 자, 이 작품은 뭔가 한번 보자. 자, 현대인들은 사회라는 곳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얘가 초점을 둔 건 뭐냐면 수족관에 갑니다. 수족관이 바로 뭐냐면 유리가 현대사회고 그 안에 열대어들이 돌아다니죠. 그 열대어가 바로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뭘 보냐면 열대어를 봐요. 그래서 그 열대어를 봤으니까 당연히 수족관은 아마존 수족관이겠죠. 아마존 수족관을 봅니다. 근데 이 아마존 수족관은 어떻게 써요? 뭘 빗대냐면 삭막한 도시문명 뭐 요런 걸 빗댄 겁니다. 그래서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도 있고요. 뭐도 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존 수족관이 뭐 잡초 같은 것도 세워져 있고 뭐도 세워 있는 거야. 휘황찬란하게. 그게 현대의 네온 사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적으로 내 말투에서 이미 부정적이네요.
이 아마존 수족관에서는요, 바로 뭐냐면 열대어들이 물속에 있는데 역설적 표현입니다. 열대어들이 목마르다 합니다.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설적이네. 그죠? 물속에 있는데 뭘 목마르다. 그거 먹으면 되는데. 역설적이네. 역설적. 즉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자본주의적 질서에서 정신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열대어들이 목마르다는 건 어떤 정신적인 갈증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인의 정신적 갈증 뭐 요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름대로 휘황찬란하게 살아갑니다. 뭐이 종이꽃 같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화자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존 수족관이 아니라 저 수족관이 없는 바로 뭐야? 아마존 강을 원합니다. 아마존 강을 원하는 거야. 이게 자연이겠죠. 그래서 이 아마존 강에 가면 뭐 하냐면 시를 읊을 수가 있답니다. 시를 노래할 수 있대요. 그러면 생명력이 불어넣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존 수족관에서는 정신의 목마름, 즉 시를 짓거나 뭐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 목마른 거야. 근데 아마존 강은 자유롭게 시를 짓고 이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듯 하대요. 종이꽃이 아니라 이제 무슨 꽃? 프라지아. 그렇죠. 후리지아인가? 뭐라고 나오지? 프라지아는 뭐라고 나오냐, 시기야? 후리지아 꽃. 프리지아. 후리지아 꽃이 돼요. 얘 꽃이 나온답니다. 즉 종이꽃이 무생명성이라면 이것이 무생명력을 가졌다라면 얘는 바로 뭐겠어? 생명력을 드디어 가진 거겠죠. 그러면 이 아마존 강이 바로 긍정의 속성이지. 즉 현대인의 정신적 목마름을 뭐로 해결하는 거야? 시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담은 것인가 보네요. 제목은 뭐죠? 아마존 열대야. 열대야. 아마존 열대어가 열대어 아마존일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아마존 수족관입니다. 아마존 수족관. 자, 누구 거? 승호. 그렇죠. 최승호 거. 최승호의 아마존 수족관이었습니다. 자, 여기 하나 실렸고 두 편이 실렸는데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현대인이 잃어버린 거 다시.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 또 하나는 문명의 편리함, 문명의 이로움 또는 편리함 이런 게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어떻게 써? 내면은 역시 똑같아요. 공허한 내면이 있대요. 그래서 아까 정신적 갈증, 공허한 내면 똑같은 말이겠지, 그지? 그래서 아까 최승호 같은 경우는 시를 통해서 공허한 내면 또는 정신적 갈증을 해결했다면 이번 작품에선 이 공허한 내면을 해소할 수 있는 발언은 뭐냐면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자연과의 교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담은 게 그 다음 작품입니다. 요 시인과 최승호 시인은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물론 이 작품들은 아닙니다. 이 밑에 건 얘네 건 나왔나 보다. 자, 얘는 말해볼게요. 자, 처음 시작이 뭐냐면 텔레비전을 끄자라고 합니다. 텔레비전이라고 이걸 끄재요. 그럼 당연히 텔레비전이 의미하는 건 바로 문명을 얘기합니다. 저 텔레비전, 즉 문명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대요.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 풀벌레들을 보지 못한대요. 풀벌레들, 이것은 자연이겠죠. 얘를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끄자라고 했으니까 얘를 일단 부정적으로 인식한 거고요. 풀벌레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긍정이겠죠. 그러면 텔레비전은 왜 끄자고 하냐면 얘는 낮 또는 현란한 빛이 나옵니다. 현란한 빛이 막 나옵니다. 텔레비전에서 여러 가지 빛들이 막 나올 거잖아. 그래서 이 현란한 빛이 차단하는 겁니다. 자연의 작은 빛을 저 현란한 빛이 온통 차지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과 교감할 수 없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이 텔레비전을 보는 우리들은 두꺼운 귀가 있대요. 그래서 바깥에 들리는 것을 다 차단되는 거야. 작은 소리는 이 두꺼운 귀가 뚫고 못 들어와요. 즉 자연과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풀벌레들은 어떠냐? 풀벌레들은 밤에 있는데 별빛, 현란한 빛이 아닌 별빛인데 이 별빛이 오히려 풀벌레들을 더 잘 보이게 해준대요. 얘는 동반을 합니다. 저쪽은 차단하는 거라면 얘는 연결하거나 함께, 동반 또는 뭐 함께라고 할게요. 함께 또는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꺼운 귀에선 들리지 않아. 왜냐면 풀벌레 소리가 너무 얇기 때문에 아주 얇아야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바로 무슨 귀야? 두꺼운 귀니까 얘는 작은 귀입니다. 작은 귀는 풀벌레 소리들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귀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하, 그럼 이제부터라도 텔레비전을 끄고 자연과 교감을 해야지 라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얘가 밤 공기를 후 들이마십니다. 밤 공기를 들이마셔요. 왜냐면 자연과 교감을 해야 되니까. 그전에는 못했는데 후 마셨더니 이제 드디어 어떻게 했어? 소리와 풀벌레들의 소리와 그 다음 뭐야? 별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텔레비전이 너무 밝으니까 작은 별빛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텔레비전을 껐더니 소리와 별빛이 들리고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은 어떻게? 마음이 편해진다. 마음이 편해짐. 이 글의 제목은? TV를 껐네. 뭐라고? TV를 보자고요? TV를 껐네. 풀벌레들의 소리, 교감, 귀, 오. 자연, 가해. 뭐야? 기어스기 힌트네. 데스긴트 자연, 고래. 자연 부름. 지역, 여기 좀 있는데. 작은 귀. 그렇죠. 작은 귀를 수비함, 수고해. 수고해요. 나 참. 인사성 밝고 좋다 새끼야.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수고, 생각해. 해.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자자, 뭉창. 뭐라고? 이거 누구야 이거? 얘는 김기택이고요. 문명 비판적인 시를 쓰는 사람이고 요즘도 살아있는 젊은 사람입니다. 자, 요 놈을 한번 평가원에 한번 나왔습니다.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자, 이제 이렇게 밑밥을 깔 이유는 최승호의 작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승호의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래요. 저도 북가시나무 잘 모르는데요. 원래는 붉은 가시나무랍니다. 저 이름이 원래는 붉은 가시나무래요. 좀 나무가 좀 붉은 빛을 나고 그 다음에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붉은 가시나무겠죠. 나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바로 붉은 가시나무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 북가시나무가 바로 뭐겠냐면 화자의 내면 세계입니다. 이게 나의 내면 세계야. 화자의 내면 세계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거기에 포인트는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나의 내면을 건드리면 그 가시로 저항하는 거야. 요 가시가 일종의 저항하는 건가 봐요. 한번 슬쩍 볼게요.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그럼 깃들지 않았으니까 새 못 치면 되겠죠. 고독한 거지.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를. 나무는 나무인데 새도 안 와요. 외로워요. 무슨 주위에 엿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엿장수가 가위질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행위를 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엿장수 세모네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건 무슨 사람, 무슨 주의, 무슨 사상에 안 맞아, 뭐에 안 맞아, 뭐뭐 안 해, 무슨 이념에 안 맞아, 뭐 이렇게 하나 봐. 이제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엔 가지도 없고 잎도 없고 있는 것은 흠집, 투성이, 몸통뿐이랍니다. 전체가 다 세모구나. 그죠? 그러니까 엿장수들이 내가 뭔가 시를 쓰는 사람이면 시를 쓰면 이건 뭐에서 안 좋고 뭐에서 안 좋고 뭐에서 안 좋고 이런 거야. 내가 어떤 무슨 내가 만드는 발명가라면 이건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막 이런 거야. 그죠? 영화를 만들면 꼭 거기 따라다니는 놈 있잖아. 비평가, 평론가, 별점 5개요 뭐 이런 새끼 있잖아. 걔네들 때문에 미치겠다는 얘기인가 봐요. 허공은 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서는 엿장수들이 잔뜩 하지만 허공에는 없다고 생각하라 봐. 그래서 내가 꿈꾸는 곳은 허공이야. 거기서는 더 해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향기를 맡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럼 허공 동그라미, 신목의 향기 동그라미, 밤 동그라미. 다 뭐야? 어떤 자신의 내적인 성숙 이거를 하는 공간이겠죠. 그 것들이겠지. 그러니까 나를 인고 참고 이겨내려고 있는 거야.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입니다. 서 있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도치법이구나. 뭘 들었을까? 뒤에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랜카드들이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무 끼는 소리들을 원치 않는 얘기들을 막 내 나무에다 걸어놨나 보죠? 그 뒤에 내 영혼의 소리를 죽여 울고 있는 그 소리를 귀 있는 사람은 들었을 것입니다. 이거겠지. 그죠? 도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가시나무 내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원치도 않는 걸 씁니다. 누구누구 뭐 찬양해요 뭐 이런 거 쓰고 막 했나 봐. 나 그거 싫다고. 그걸 보자마자 나는 어떻게 해서 늘 뒤에서 울고 있었대요. 봄 기운에 대장간의 낯이 시퍼란 생기를 띠고 당연히 대장간의 낯도 세모겠죠?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톱니도 세모일 테고 하지만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요. 반역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반역은 긍정입니다. 저항입니다. 내 나무에 있는 가시로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저항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가시가 없다면 뭐 낫질을 할 때나 톱질을 할 때 자연스럽게 할 거 아니냐. 근데 그 조그만 가시, 큰 힘은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 좀 지체되겠죠?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거기에 반역이란 말은 또 긍정의 단어네. 왜 이렇게 너 이런 거 하냐? 잎사귀에 달린 시를 쓸 거예요. 동그라미네요. 과일을 나눠주는 시를 쓸 거예요. 동그라미네. 근데 누가 못하게? 엿장수. 언젠가 나도 쓸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서 나는 힘을 모아야 되죠. 그래서 아까 위에 허공에서 신목의 향기를 맡고 밤을 보내면서 힘을 키우는 겁니다. 초록과 금빛의 향기에 뿌리는 시를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깃들어 지저귀지 않아도 나는 잎사귀 달린 시를 쓸 거예요. 이런 얘기였네요. 그럼 아직은 쓸 수 없으니까 단련을 해야 되죠. 어디서 단련할 거냐면 허공에서 신목의 향기를 맡으며 밤을 이겨내며 단련을 할 거야. 이런 얘기네. 그러면 일단 북가시나무는 화자야. 그런데 나를 못 살게 하는 놈들이 있어요. 누구 있어? 엿장수라든가 그 다음 또 뭐 있어? 뭐 대장간의 낫도 있네? 대장간의 낫, 뭐 톱니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놈들이 세모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파괴하고 그 다음에 무슨 주인이 뭐니 자꾸 나를 못 살게 굴죠. 그래서 북가시나무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잎도 없고 가지도 없고 이런 거네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했어? 그리 상태가 좋은 건 아니네. 앙상한 몸통만 가지고 있으니까 엿장수가 무슨 주인이 무슨 뭐 사상이니 이런 걸로 다 한 겁니다. 얘는 어떤 주의라든가 무슨 사상 신봉자죠. 신봉자네. 무슨 주의 신봉자, 무슨 사상 신봉자 이런 건가 봐. 지금은 내가 잎도 없고 가지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잎이 있는 씨를, 잎사귀 달린 씨를 쓰고 싶은데 한순간에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단련을 합니다. 어디서? 허공에서 신목의 향기를 맡으며 밤을 보내면서 일종의 내적인 단련을 하는 거죠. 요게 바로 뭐냐면 내적 단련을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데 이런 계기에 의해서 이제 긍정이 찾아오겠죠. 그러면 나는 뭘 쓸 수 있어? 잎사귀 달린 시. 잎사귀 달린 시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뭐 쓴다고 해서? 과일을 나눠주는 시.
과일을 나눠주는 시를 쓸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네. 요게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였다. 그렇구나. 자, 두 번째는 잠깐 끄었다 뒷시간에 그 가를 할게요. 자,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영상 찍자 물어봤다. 저 김정은 안 오려고 저거 안 오려고 물어본 거 봐. 자, 32쪽에 최승호의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좀 했고요. 지금 어디 할 거냐면 오장환의 신생의 노래를 할 겁니다. 신생의 노래 할 거고요. 오장환이네. 일단 오장환이라는 사람은요 1930년대 천재 시인이라고 일컬어졌어요. 그래서 30년대 천재 시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석, 1930년대 백석, 그 다음에 이용학 들어봤죠? 이용학 못 들어봤대 또 이 새끼들. 오케이 오장환 요래들이 주로 활동했습니다. 30년대 주로 활동했어. 얘네 셋이 활동했고요. 얘네 셋이 천재 시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백석도 월북했고요. 그 다음에 오장환도 월북했는데 이상하게 저 학교 다닐 때는요 백석 시는 배운 적이 있는데 오장환 거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월북했다고 해서 아예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오장환의 시들이 있죠. 30년대는 되게 유명했던 시인이었대요. 그래서 요즘은 오장환을 기리는 그런 문화재도 생기고 막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신생의 노래라고 딱 나왔네. 그런데 요 신생의 노래라고 인터넷 접속을 하면요 검색을 하면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신생의 노래라고 안 하고 시집에 실릴 땐 뭐라고 하냐면 산협의 노래로 바뀌었어. 산협의 노래라고 하면서 시집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신생의 노래는 없어. 근데 오장환이 처음 지을 때는 신생의 노래였다고 합니다. 저렇게 썼는데 시집으로 넘어가면서 산협의 노래야. 그러니까 오장환의 시집으로 넘어가서 산협인데 산협이 뭐냐면 산골짜기. 산협은 산골짜기죠. 자, 그럼 어디 한번 보자. 아주 처음 보는 시 같은 경우는 7번 보기 박스에서 힌트를 얻어서 가는 거 알죠? 그죠? 아주 처음이니까 한번 슬쩍 한번 볼게요. 아주 흔한 작품이 아니에요. 정말 안 흔한 작품 중에서도 안 흔한 작품입니다. 보기 박스를 보시면 시의 존재 의미를 성찰한 시에서 시인들은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모색하는 선지작,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선구자적인, 이런 말 더 잘 쓰죠. 선지자적, 먼저 깨우친 사람, 먼저 안 사람, 선지자적 존재로 형상화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해야 먼저 안 사람으로 형상화시킨대요. 신생의 노래에서는 현실에서 벗어나 고독하게 살면서도, 그러면 현재 고독한 상태구나. 일제강점과,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하구나. 폭력적 시대 상황에 대해 고뇌하며 공존의 원리를 바탕에 둔 이상적 공동체의 부활을 꿈꿨답니다. 그럼 일제시대 때 이상적 공동체 부활을 꿈꾸는 시구나. 이상적 공동체라고 했으니까 함께 잘 사는 방법을 꿈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제시대 때. 좋아.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긴데 그리 어렵진 않아요. 이 추운 겨울 이리떼는 어디로 몰려다니랴. 이리떼가 몰려다닌다. 일제강점기임을 고려한다면 이리떼는 나쁜 놈이겠지. 그죠? 세모 땅 칩니다. 첩첩히 눈 쌓인 골짜기에 눈까지 쌓여있는데 이런 젠장 이리떼까지, 이런 말이야. 제목을 싣고 가는 목재, 제목을 싣고 가는 화물차에 철로가 있고 언덕 위 파스막에는, 파수꾼들이 있는 막루 같은 거, 파스막에는 눈 어둔 여권이 저녁마다 램프에 심지를 걸었답니다. 여권은 일정한 일을 맡은 사람을 여권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일을 맡은 사람. 그러면
파수막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 파수막에 어떤 일정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나 보죠. 그게 뭔진 모르겠어. 뭘 지키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뭘 안내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 어쨌든 이 사람은 눈이 좀 어둡대요. 그래서 항상 램프의 심지를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 봐. 일종의 배경, 시대적 상황 이걸 제시하고 있네. 포근히 눈은 날리어 포근히 눈은 날 내리고 쌓여서 날마다 침울해지고요. 나의 상태 침울세모 수림의 나무숲이겠죠? 나무숲의 어둠 속에서 이리때를 근심하는 나의 고적은 어디로 가냐? 나의 마음이 드러났군요. 나의 고적이니까 고는 한자 몰라도 되지만 외로울 고자고 적막할 적자입니다. 그럼 외롭고 적막하니까 쓸쓸하네. 그러면 나의 상태를 알았어. 침울, 근심, 고적. 나의 상태네요. 그죠? 나는 왜 침울하고 왜 근심에 있고 왜 고적의 상태냐? 눈 내리고 뭐가 돼? 이리때가 왔다 갔다 하잖아. 이리때 때문에 항상 근심하고 있고요. 항상 침울하고요. 항상 외로운 고적의 상태입니다. 눈보라 휘날리는 벌판에 통나무 장작을 뻘겋게 짚으나 일찍이 지난 날에 사랑만은 따스하지 않구나. 한방눈이 막 눈보라가 치니까 내가 장작을 떼서 열기를 좀 채우려나 봐요. 근데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옛날에 그런 감성은 아니에요. 뭐 이런 말인가 보네. 배낭에는 한 줌의 보리이삭이 있습니다. 보리이삭 잠깐. 시를 쓰는 사람들은 보리는 언제 나와? 눈을 뚫고 펴서 3월 초에 막 보리가 나잖아. 그죠? 그럼 그거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봐. 한 줌의 보리이삭. 쓸쓸한 마음만이 오로지 추억의 이슬을 받아 마시는구나. 보리이삭을 보면서 추억을 떠올려요. 이 말이야. 눈부시게 훤한 산등을 내려다보며 홀로이 돌아올 날의 기꺼움이니까 은근히 기쁘다죠. 은근히 기쁨을 못 가졌답니다. 가지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침울과 근심과 고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이삭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는 옛날 추억을 떠올렸는데 아직까지도 근심과 침울과 고적이 해소되지 않은 거야. 눈 속에 쌓인 골짜기. 그래서 산협입니다. 이게 산협의 노래할 때 쌓인 골짜기. 사람 모를 바위 틈엔 맑은 샘이 솟아나고 맑은 샘이 솟아난다 동그라미. 아하. 시련은 있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항상 희망은 어딘가에 있는 거죠. 다만 내 눈에 안 보여요. 아늑한 응달역에도 응달도 해가 들어오는 곳이 아니니까 부정이지만 아늑하게 느끼는 이유는 그 뒤입니다. 그걸 파헤치면 그 속에 고요히 잠자는 토끼와 병든 사슴이 있답니다. 토끼와 사슴이 있죠. 물론 상처 입은 사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 희망은 존재하는군요. 눈 쌓인 골짜기에도 맑은 샘이 오고요. 응달 아래에서도 토끼와 사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아까 보기 박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상적인 공동체의 부활을 꿈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제시대고 이리때가 왔다 갔다 하고 눈이 내리고 있지만 부정적이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에 뭐가 있어? 맑은 샘물이 있다고요. 이것이 있는 사회가 다시 왔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겨울 내린 눈은 높은 벌에 쌓여 나의 꿈이여 온 산으로 뻗어나가고 어디쯤 나득한 개울 밑으로 훈훈한 동리가 하나. 훈훈한 동네, 이게 동그라미겠죠. 이게 이상적 공동체겠죠. 함께 살 수 있는 곳이겠죠. 온 겨울, 아니 사철, 내가 바란 것은 오로지 따스한 사랑 동그라미. 훈훈한 동네는 바로 뭐야? 따스한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아무리 장작을 펴도 따스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따스함이 느껴지는 그런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한동안 그리움 속에 고운 흙 한 줌, 내 마음에는 보리이삭이 솟아났답니다. 보리이삭은 뭐야? 아무리 눈이 내려도 봄에는 항상 희망이 있죠. 희망을 간직하고 살고 있어요. 뭐 이런 정도 되겠다. 그러면 요것도 나와 있으니까 상황을 한번 추려보자고요. 지금 나는 어떤 상태냐면 추운 겨울이고요. 그 다음에 이리때를 걱정하고 있죠. 그죠? 얘가 부정입니다. 왜냐면 내가 직접 얘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늘 근심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해서 침울하다고 그랬고요. 이것 때문에 나는 뭐야? 외롭고 정막, 고적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것은 부정이죠. 자,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재 나의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보면 아우 추워 이리 때 어떡하지? 요거예요. 나의 삶이야. 조금만 시선을 넘겨서 저쪽 산 골짜기를 봤나 봐. 산협을 봅니다. 그게 어디냐면 눈 속에 쌓인 골짜기라고 했죠. 눈 속에 쌓인 골짜기를 봅니다. 골짜기. 그래서 이게 원래 제목인 뭐였어? 산협. 산골짜기. 이 산협입니다. 여기를 좀 멀리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응달에서 멀리 바라봅니다. 바라봐요. 물론 눈 쌓인 골짜기니까 여기는 부정인 건 맞아요. 나처럼 추운 겨울이고 일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정인 건 맞습니다만, 하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항상 뭐야? 맑은 샘이 피어난답니다. 맑은 샘이 솟아나고 있어요. 솟아나고 있으니까 희망은 있다는 얘기네. 이곳에서는 뭐가 있어요? 응달 속에 눈 아래 항상 뭐가 있어? 토끼가 있고 비록 아프긴 합니다. 다친인가 뭐냐? 사슴이 어떻게 됐냐? 병든 사슴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존재하는 곳이군요. 그런 희망이 있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 희망을 포기하고 울고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눈 속인 골짜기 속에서 이미 맑은 샘은 솟아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꿈꾸는 건 뭐야? 훈훈한 동리랍니다. 동네. 이것을 꿈꿉니다. 이곳은 바로 뭔데? 따스한 사랑, 다스한 사랑이 있는 그런 곳이겠죠. 이게 초긍정이고 이게 7번 보기 박스에서 말한 이상적 공동체겠죠. 이상적 공동체겠죠. 이렇게 얘기한 작품이었다. 어디가 조소희? 됐어? 자, 그래서 요번 거 우리가 조금 나눠서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파란색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시간 좀 내서, 만약에 오늘 한 30분 있고 내일 한 70분 너무 심하다. 내일 한 80분이니까 30분, 60분, 1시간 정도 있으면 오늘 30분까지 풀고 끊어놓고 내일 60분 해서 채점. 무슨 말 알겠죠? 꼭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 버리지 말고 틀린 것만, 모의고사 풀고 이런 거 틀린 것만 잘 정리해놔도 뭐야? 3등급 되는 거 쉽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틀린 거 또 틀릴 거니까. 뻔해. 자, 다음 거로 가볼게. 갈 수 있어.